안녕하십니까.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20강은 개인이 법인 창업을 하거나 법인 설립할 때 기존 가게를 인수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인수할 때 이것이 이제 개별 취득과 포괄 양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세제상 여러분의 실제 거래에 어떤 영향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을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연습이 부족해서 또 상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서 또 시장 마케팅 뭐 만들 줄 아는 건 다 손재주가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들어내는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다 잘 팔 수 있고 팔을 때 비용이 별로 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게가 이제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창업의 방해면 중에 하나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 실탄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장소가 중요한 때는 우리가 그 장소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또 임대료 극거 인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이 강의를 저도 하면서 강의를 몇 번 들어봤더니 가게 임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되면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고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말 비감한 소리입니다. 이게 잘 되면 주인이 더욱더 도와줘서 그 가게를 지원해주고 임대료를 약간 올리다 임대료를 뭐 10배씩 올리기도 하고 5배를 올리기도 하고 해서 쫓겨나게 되는 경우, 아니 물리적으로 쫓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안 되면 망하고 이런 업계에서의 그 비감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자영업하는 분들, 가게 하는 분들 대단히 불안하고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오브젝트, 어떤 종목, 목적을 잘 선택해야 되고 시운을 잘 만나야 돼요. 타이밍. 자기가 누군지 후원하는 사람이 옆에 스쳐 지나갈 때 같이 나와서 일을 해야 이게 잘 되지, 이미 나왔을 때 후원자들이 다 없어졌다, 뭐 같이 동업하려고 해서 없어졌다 하면 이제 이건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고, 또 장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산다, 장소를 인수한다, 아니면 장소 임차한다 이런 거 할 때 임차 주인이 아주 편해야 되고 뭐 또 마음 놓고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단기간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사기나 도박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박은 무조건 그 훌륭한 빌딩에 서 있다는 얘기는 도박꾼들이 전부 다 돈을 잃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2017년 안세 재경전에 넣었었던 얘기고, 요 회계혁명과 조세절, 혁명이란 말 쓴 게 좀 특이한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 돼야만 현재는 한국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72페이지에 이렇게 사업 포괄 양수도의 개념에 대해서 잘 비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찍어보시죠.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제 칠판에 잘 이렇게 써놨으니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개인 창업, 법인 설립할 때 내가 가게를 포괄 양수할 것이냐, 개별 취득할 것이냐, 이런 차이예요. 포괄 양수라는 것은 인적 거래이기 때문에, 인격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부가세 면제가 되는데, 개별 취득은 그냥 개별로 재화를 취득하는 거니까 부가세 10%를 징수하는 생겨서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 증빙은 포괄 양수할 때는 뭐 아예 계약서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계산서, 부가세의 세금이라는 말이 안 듣던 계산서 같은 게 있죠. 면세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만 끊어주면 되고, 서로 상대방 간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취득의 경우는 토지 외에, 토지는 면세니까 토지 외에 나머지 건물, 기회장치, 영업권, 기회, 시설에 대해서는 10% 세금, 부가세가 붙은 세금양수를 끊어줘야 한다.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 포괄 범위가, 포괄 양수대에서는 이제 이 사업장의 모든 권리금을 승계를 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가 되는 차원에서 동질성이 유지가 된다. 즉, 인격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개별 취득은 재산 부채를 각 개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질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종업원도 포괄 양수에서는 대부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유리하죠.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승계를 해야 유리하지만, 개별 취득에서는 어떤 특정한 자산만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종업원의 승계가 불필요하다. 물론 뭐 승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이 물적 자산만 받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이 사업장에 토지나 건물이 껴있을 경우가 있는데, 포괄 양수도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만약에 토지 건물이 있다면 이거를 포함해야만 됩니다. 포함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포괄 양수도라고 보지 않아가지고 10% 부가세 징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개별 양수에서는 토지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제외도 가능하고 일부 재산만, 아니면 토지만 또는 건물만 이렇게 이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 재무상태에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게, 토지, 건물, 재고가 있는데, 이때 여기 부채
부채. 요거를 이제 포괄 양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부분 승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악성 부채 같은 것은 제외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개별 취득에서는 채권 채무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선택 가능하다. 얘기죠. 임대차 계약에서도 이제 이 포괄 양수에 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돼야 된다. 그러나 이 개별에서는 내보내는 조건을 걸어도 되고 뭐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포괄 양수에서는 영업권이나 가계세, 권리금 등이 대부분 내포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 기타 소득으로 보는데 어쨌든 면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계해서 끊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개별 양수도에서는 이 권리금 가계에 대한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해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체된 경우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가계의 몫이 좋거나 상권이 좋으면 그 권리금 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것이 개별 양수도이기 때문에 10% 부가세를 끊어주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면 포괄 양수도에서 부가세 10%가 붙느냐 안 붙느냐, 뭐 또 승계의 범위가 어떠냐 이런 거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계 인수 아니면 사업장 인수에 대해서 성공적인 어떤 승계를 계속해서 창업이 좀 더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정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